젤다 무쌍이 돌아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 독점작으로 나오는 젤다 무쌍 봉인전기는 하이랄의 전설들, 대재앙의 시대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오는 젤다 무쌍 게임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발사가 이번엔 무쌍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오메가 포스가 아니라 트리플레이 게임 스튜디오라는 생소한 이름이라는 건데요. 코에이 테크모에서 2024년 설립된 신규 팀으로 이전 젤다 무쌍 두 게임의 프로듀서를 맡은 하야시 요스케가 대표로 있고요. 이름 한번 거창한 트리플레이 게임 스튜디오는 기존의 팀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전 젤다 무쌍이랑 다른 점이 많이 엿보이는 봉인전기. 내가 젤다 팬이든 무쌍 팬이든 둘 다든 둘 다 아니든 나한테 맞는 작품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당장 시작해볼게요. 젤다 무쌍 봉인전기는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관통하는 사건, 태고적 하이랄 왕국의 봉인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서 젤다 공주는 링크와 함께 하이랄성 지하의 고대 유적을 조사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해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눈을 뜬 젤다는 하이랄 왕국을 건국한 초대왕 라울과 왕비 소니아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지닌 조나우 일족으로 하일리아인들에게 신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악한 야망을 품고 호시탐탐 하이랄을 넘보던 겔드족 족장 가논돌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라울과 소니아는 조나우 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마법 보석, 비석의 놀라운 힘으로 그를 저지합니다. 하지만 가논돌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과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척 신임을 산 뒤 붉은 달 아래에서 소니아를 암살하고 그녀의 비석을 빼앗아 스스로 마왕으로 변모하는데, 사랑하는 소니아를 잃은 라울과 젤다, 그리고 그 시대 각 부족 최고의 전사들이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은 마왕에 결연히 맞서 싸운 봉인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전 젤다 무쌍 게임인 대재앙의 시대는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에서 회자되는 사건을 일종의 평행세계에서 벌어진 일로 다루면서 정사로 쳐주기는 좀 애매한 별개의 이야기였던 반면에, 이번 봉인전쟁의 스토리는 닌텐도 측에서 공식 스토리라인에 확실하게 포함된다. 즉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정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국의 눈물을 플레이한 사람이라면 가논돌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짧은 컷신으로 지나간 봉인전쟁의 이야기, 그 일대 사건의 자초지종이 이번 작품을 통해 세세히 밝혀지고요. 흔히 야순무쌍이라고 불리는 대재앙의 시대는 정사가 아닌 관계로 프리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만큼 스토리에 몰입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봉인전기는 명실상부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프리퀄로서 원작의 여운을 이어받아 이 세계관의 스토리를 매듭 짓는다는 점, 젤다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젤다 무쌍 봉인전기는 이름 그대로 무쌍 액션 게임입니다. 코에이 테크모의 대표작 진삼국 무쌍에서 유래했으며, 무쌍 찍었다는 일종의 유행어가 생길 만큼 한국에서도 팬층이 꽤 두터운 장르인데, 주인공 캐릭터의 공격 동작 하나하나에 화면을 가득 채운 적들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지면서 수백 수천 명의 적을 순식간에 베어나가는 일기당천의 낭만이 살아있는 핵앤슬래시 계열이고요. 그런 만큼 봉인전기도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은 전작 대재앙의 시대의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Y 일반 공격, X 강공격 각각 콤보가 있고, 회피를 누르고 있으면 대시, 가드에서 이어지는 패링이나 적의 약점 게이지를 바닥낸 다음 스매시 먹이는 것 등등 조작 체계는 유사하지만 액션 연출이 다 다르고, 광역기 중심으로 화려하면서도 타격감 좋은 전투가 무쌍 게임답게 누구나 금방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막힘없이 펼쳐지겠습니다. 무쌍 게임은 원래 별 생각 없이 버튼 연타로 헤쳐나가는 그런 스트레스 없는 점이 제맛이긴 하지만, 여기선 젤다 게임 특유의 다채로운 적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한 번씩 저마다의 공략법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것도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한 사람들한테는 문제 없겠죠. 예를 들어 지저의 대그 가마 같은 경우 탄을 삼킨다든가, 눈을 공격하면 약점이 노출되는 특성, 등 위의 약점 코어를 때려서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 등등 원작을 플레이했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공략법을 링크가 아닌 다른 캐릭터의 무쌍 액션으로 재현하는 색다른 손맛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무쌍 게임은 원조 상공 무쌍이 됐든 아니면 젤다, 파이어 엠블럼, 페르소나, 원피스 같은 원작이 있고 그 외전격으로 나오는 팬 게임이 됐든 플레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여럿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젤다 무쌍 봉인전기는 젤다, 라울, 리넬은 물론이고 소니아 왕비도 일정 시점까지 플레이 가능하고요. 고대 7인의 현자 중 젤다, 라울, 리넬을 뺀 나머지 4명, 원작에서는 추억 컷신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이들이 본격 총출동합니다. 당연하게도 캐릭터마다 다른 무기와 능력을 지니며 그만큼 각자 개성 뚜렷한 전투 스타일을 뽐내는데,
예를 들어 젤다는 노랗게 빛나는 조나우 검을 쓰다가 원거리 공격으로는 빛의 투사체를 날리고요. 라울은 큰 창과 빔 공격을 섞어 쓰면서 드래곤볼 초사이어인 빌나는 선굵은 액션 즐길 수 있고, 미넬은 원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나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일종의 로봇 골렘이나 각종 기계 장치를 활용해 싸우는 식이죠. 여기 더해 예상치 못한 봉인전쟁의 숨은 영웅, 용감한 코르그도 당당히 플레이 캐릭터로 등장해서 귀염뽀짝 몸놀림으로 깨알같은 볼거리를 선사하고요. 조나우 골렘의 형체를 하고 있으면서 게임의 공식 아트나 트레일러에서 존재감이 아주 남다른 정체불명의 후드 쓴 캐릭터까지 우리가 몰랐던 봉인전기의 주역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작 대재앙의 시대에서는 모든 캐릭터가 R을 누른 채로 전면 버튼을 눌러서 공통적으로 시커스톤 능력을 쓸 수 있었는데요. 티어스 오브 더 킹덤에서는 시커스톤을 안 쓴 관계로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른 고유 스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R 플러스 Y는 적이 돌진해올 때 반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골렘의 전방 돌진을 카운터 칠 수 있고요. R 플러스 X는 적의 공중 공격이나 점프 공격을 반격합니다. 예를 들어 데그가마의 도약 공격 같은 걸 막을 수 있죠. 이 두 스킬은 평상시 선제타로도 쓸 수 있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카운터로 꽂으면 추격 공격이 발동되면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R 플러스 A나 R 플러스 B에는 조나우 도구를 활용한 특수 스킬이 매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조나우 도구를 딱 두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키 오른쪽을 누르면 나오는 퀵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도구를 교체할 수 있고, 도구를 입수했다면 적의 약점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나우 도구를 쓸 땐 원작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 조나우 도구를 이용하는 스킬을 쓰면 직접 조작하는 액션 외에 패시브로 연타를 먹일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조나우 도구를 쓸 때 다행히 아군한테는 피해 판정이 없기 때문에 활용의 머리 같은 거 쓰면서 물로 팀킬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점. 마왕을 굳게 부여잡은 채로 봉인하고 있다가 영겁 같은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링크에게 전달돼서 조나우 마법을 쓰게 해준 라울의 오른손. 이처럼 왕국의 눈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손인데요. 젤다 무쌍 봉인전기도 그 테마를 이어받아서 손에 주목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동료와 손을 맞잡고 사력을 다해서 이 땅을 되찾자 라는 젤다의 말이 은유적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싱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두 캐릭터가 손을 맞잡고 쓰는 강력한 협동 기술이 있거든요. 봉인전기에서는 이 기술이 전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필살기 연출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두 캐릭터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무쌍 게임 특성상 맵이 딱 있으면 동료들이 이쪽을 막아주는 동안 내가 저쪽을 뚫고 가야지, 미션에 따라 이렇게 약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싱크 스트라이크가 생기면서 언제 함께 움직일지, 언제 따로 움직일지 순간적인 전술 판단이 필요하게 됐고, 이게 전투를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재앙의 시대에서는 각 캐릭터가 맵 곳곳에서 각계 전투로 돌파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엔 두 캐릭터가 함께 움직이면서 싱크 스트라이크 같은 강력한 협공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게 된 거고, 다만 충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걸 누구랑 같이 쓰냐, 캐릭터 조합마다 나가는 기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 라울이랑 조준 가능한 빔 공격으로 에네르기파를 쏜다든가, 미넬의 골렘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신한다든가, 조합에 따라 어떤 건 특정 상황에서 더 강력할 수도 있고 어떤 건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죠. 그런 만큼 모든 캐릭터의 싱크 스트라이크 조합을 확인하고 어떤 걸 어떤 상황에서 써야 제대로 무쌍을 찍을지 이렇게 이리저리 실험하고 갖고 노는 재미 또한 젤다 무쌍 봉인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젤다 무쌍 봉인전기는 무쌍 게임 전통대로 분할 스크린 2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무쌍 최근작인 진상국 무쌍 오리진이 그래픽부터 해서 스토리도 꽤 흥미롭고 여러가지 발전한 부분이 많아서 다 좋았는데, 여러 장소를 폭넓게 플레이할 수 없다는 점이랑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자고로 무쌍 게임 하면 한번 스토리 쫙 밀고 나서도 약간 아케이드 게임처럼 여러가지 미션을 다른 장소로도 해보고 친구랑도 같이 해보고 이런 재미가 또 한몫 단단히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니까요. 봉인전기는 다행히 2인용으로 즐길 수 있고요. 로컬 코업이랑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물론이고 나눔 통신에도 대응을 해서 누구 한 명만 게임이 있으면 각자의 화면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젤다 무쌍 봉인전기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짚어봤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마리오 카트 월드, 동키콩 반환자 이후 현 시점 몇 안 되는 스위치2 전용 게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덕분에 높은 그래픽 품질과 성능으로 스케일 큰 전투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액션에 몰빵한 게임으로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웅으로서 군세를 이끄는 무쌍 게임 특유의 감각을 시원스러운 손맛과 젤다 게임만의 매력적인 캐릭터, 울림 있는 스토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품 젤다 무쌍 봉인전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지도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차! 危うすぎる。